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단 한 문장만 정확히 기억하셔도 됩니다. 60 이후에 이유 없이 빠지는 체중은 몸이 가장 먼저 보내는 구조 요청이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 오며 몸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혈압일까요? 혈당일까요? 통증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신호는 체중 변화, 그 중에서도 원인 모를 체중 감소입니다.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의료계에서도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여러 번 고민했습니다. 너무 과장되게 들릴까 봐서요. 하지만 어르신들의 삶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여러분을 생각해서 오늘만큼은 단호하게 말씀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체중이 빠지고 있다는 사실은 당신의 몸이 이제는 혼자서 버티기 어렵다고 조용히 알려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알아차리느냐, 아니면 가볍게 넘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앞으로의 1년, 10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상담할 때 가장 위험한 상황은 이런 경우입니다. 선생님, 요즘 체중이 조금 빠졌는데 몸이 가벼워서 좋아요. 살이 쪘다가 빠지는 건 늘 그러는 거죠. 나이 들면 살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세 문장은 제가 깊이 우려하는 가장 위험한 오해 세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이유 없이 빠지는 체중의 절반 이상이 몸속 어딘가에서 기능 저하가 시작됐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 신호를 몇 달에서 몇 년까지도 모른 채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진단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이미 몸이 말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며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은 절대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다. 항상 먼저 신호를 보내지만 그 신호를 우리가 무시할 뿐이다. 그 신호 중 가장 강력한 것이 체중 감소입니다. 입맛이 떨어지고 식사량이 줄고 얼굴이 홀쭉해지고 허리띠가 헐거워지는 것, 이 모든 변화는 몸이 조용히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그 메시지를 읽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알아채고 병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시간 동안 몸은 정말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음식을 소화하고 근육을 만들고 면역을 유지하고 심장을 뛰게 하고 피를 돌게 하고 뼈를 지탱하고 호르몬을 조절하며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0세 이후가 되면 몸이 이 일을 예전처럼 해내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근육량이 줄고 장 기능이 떨어지고 호르몬 분비가 변화하고 세포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몸은 에너지 전략 모드로 들어갑니다. 젊었을 때처럼 모든 기능을 유지할 능력이 없으니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것부터 줄입니다. 그게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은 기초 대사량을 낮출 수 있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체중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이 빠지니 몸이 가벼워졌어. 예전 바지가 다시 맞네.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빠지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은 가벼워진 게 아니라 지탱할 힘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제가 왜 단호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수십 년간 노년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체중 감소는 거의 항상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봤기 때문입니다. 문제보다 먼저 나타나고 통증보다 먼저 나타나고 검사 수치보다 먼저 나타납니다. 그만큼 몸은 솔직합니다.
몸이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체중입니다. 지금부터는 체중이 왜 빠지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왜 위험한지 5가지 중요한 원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의학 논문을 분석하며 정리한 핵심입니다. 어렵지 않은 언어로 시니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근육 감소 생명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근육은 노년기의 생명력을 지탱하는 에너지 저장고입니다. 근육이 많으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혈당도 안정되고 걷는 힘도 유지됩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간과 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넘어짐골절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체중이 줄 때 가장 먼저 빠지는 것은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다. 여러분이 얼굴이 헬스케졌다고 느낄 때 그건 근육의 감소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가 홀쭉해졌다면 그건 몸이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 소중한 근육을 태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육 감소는 한번 시작되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몸 전체 기능 저하로 연결됩니다. 둘째, 장 기능 저하입니다. 보이지 않는 노화의 시작으로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영양소 흡수도 떨어집니다.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빠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음식을 덜 먹어서 체중이 빠지는 게 아니라 몸이 영양을 받아들일 능력이 줄어서 체중이 빠진다는 점입니다. 즉, 식욕 감소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식욕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면 영양 흡수가 줄고 영양 흡수가 줄면 체중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셋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몸의 대사 조절기가 흔들리는 시기로 여성은 폐경 이후, 남성은 남성 호르몬 감소 이후 몸의 대사 기능이 크게 흔들립니다. 호르몬은 몸의 온도, 혈당, 지방, 근육, 심장 박동까지 모든 에너지의 스위치를 조절합니다. 이 스위치가 약해지면 몸은 에너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체중을 유지할 힘이 사라집니다. 특히 갑상선 호르몬 변화는 체중 감소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넷째, 면역력 저하입니다. 몸의 방어막이 얇아지는 과정입니다. 체중 감소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이 이유 없이 살이 빠질 때 감염, 폐렴, 피부염 등 면역 문제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면역 세포를 만들 재료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더 깊은 질환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일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는 몸속 장기 중 어느 하나에서 기능 저하가 시작됐다는 가장 초기의 경고입니다. 당뇨, 간 기능 저하, 심장 기능 저하, 신장 문제, 갑상선 문제, 암의 초기 신호, 이 모든 것이 특별한 통증 없이 체중 변화로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수백 명의 어르신을 상담하며 가장 많이 들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 살이 빠져서 좋더라고요. 이 말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노년기의 살 빠짐은 가벼워짐이 아니라 약해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중 감소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좋아졌다. 몸이 가벼워졌다. 식욕이 줄어 체중이 관리된다. 옷이 편해졌다. 예전 체형으로 돌아간 것 같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자연 체중 감소는 거의 없으며 정상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노년층의 체중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체중이 줄었다는 것은 몸이 버틸 힘을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은 체중이 빠지는 것을 그저 살이 조금 빠졌나 보다라고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그러나 체중 감소는 단순히 숫자가 내려가는 현상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는 아주 복잡하고 치명적인 변화들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아주 쉽게 마치 몸속의 작은 마을이 변화하는 것처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근육의 방이 비기 시작한다. 몸 안에는 수많은 방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중 근육은 가장 큰 방입니다. 근육방은 젊을 때는 꽉 차 있습니다. 단백질이라는 사람들도 많고 에너지도 충분하고 활동도 활발합니다. 그런데 60세 이후가 되면 근육방에 사람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백질이 부족하고 운동량이 줄고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근육을 유지하라는 명령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근육방이 먼저 비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근감소증의 시작입니다. 근육이 빠지는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악재가 겹치면 한 달 만에도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몸은 살아남기 위해 근육을 태워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 결과 체중은 떨어지고 그 뒤를 이어 기력 저하가 찾아옵니다. 둘째, 장이 음식을 흡수할 힘을 잃는다. 우리 몸의 장은 늘 부지런히 움직이며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거대한 공장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느려지고 소화액 분비도 감소합니다. 음식이 들어와도 장벽은 그것을 흡수할 힘이 부족합니다. 이때 몸은 어떻게 될까요? 영양이 부족하니 자신의 근육을 태워 에너지를 마련합니다. 이 과정은 조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저 밥맛이 조금 줄고 기운이 조금 떨어진 정도로만 느낍니다. 하지만 그때 몸은 이미 자기 몸의 일부를 희생시키면서 겨우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호르몬의 시계가 느려지면서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우리 몸에는 수십 개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중 단 하나만 어긋나도 체중은 빠르게 흔들립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조금만 높아져도 심장은 빨리 뛰고 체온은 올라가고 몸은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너무 낮아지면 몸의 대사는 완전히 느려지고 근육 회복 능력도 떨어집니다. 호르몬은 사람으로 치면 도시의 시장과도 같습니다.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도시는 혼란에 빠지듯 호르몬이 흔들리면 몸 전체의 에너지 균형이 무너집니다. 결국 체중은 서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넷째,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면서 근육이 희생된다. 면역 세포는 단백질과 에너지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노년기에 영양이 부족해지면 몸은 면역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조직을 희생시킵니다. 그 희생 대상이 바로 근육입니다. 면역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니까 몸은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 면역 세포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그 결과 체중은 더 빠르게 줄고 기력은 더 떨어지고 감염 위험은 더 높아집니다. 다섯째,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축소 모드에 들어간다. 마치 오래된 집이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방의 전기를 끄고 난방을 줄이고 수리를 미루는 것처럼 몸도 기능을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근육, 장, 간, 신장, 뇌, 심장, 이 모든 기관이 전략 모드에 들어가면서 체중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이 전략 모드는 몸이 살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전략입니다. 그래서 체중이 감소한다는 것은 몸이 스스로를 유지할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체중 감소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연구 자료와 실제 관찰을 바탕으로 노년기 체중 감소는 총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단계, 식욕 감소, 밥맛이 떨어짐, 입에 음식이 잘 안 넘어감, 평소 먹던 양이 부담스러움, 국물만 찾게 됨. 많은 분들이 2단계를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2단계는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두 번째 단계. 체력 저하. 평소보다 쉽게 피곤함. 걷는 속도가 느려짐. 앉았다 일어설 때 숨이 참. 평지를 걸어도 종아리가 뻐근함. 근육 감소가 시작된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체중 감소. 보통 한 달에 2kg 내외의 감소. 허리춤이 헐렁해짐. 팔뚝이 가늘어짐. 옷이 잘 맞던 것이 헐렁해짐.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몸의 기능 저하는 더욱 가속됩니다. 네 번째 단계. 일상 기능 저하. 식사량이 크게 줄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의자에서 일어나기 어려워지고 계단이 두려워지고 밤에 식은땀이 나고 온몸에 기력이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긴급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여러분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기록을 기반으로 내용을 각색한 이야기이며 어르신들의 개인정보는 모두 보호했습니다. 68세 남성분이었습니다. 직접 찾아오시기 전까지 체중이 무려 5kg 가까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조금 덜 먹었을 뿐인데 체중이 빠지더라고요. 하지만 검사 결과 소화 효소가 급격히 떨어져 있었고 장이 음식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근육을 태우고 있었고 그래서 체중이 빠졌던 것입니다. 이분은 식사를 고치고 근육 회복 루틴을 시작하면서 서서히 기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5세 여성분. 평소보다 훨씬 가벼워져서 좋다고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육이 줄어들고 있었고 장 기능 저하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몰랐어요. 그냥 살 빠진 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을지 떠올랐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몸의 신호를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고 단호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체중 감소는 절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체중 감소는 몸의 기능이 무너지는 가장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하면 더 깊은 문제로 이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은 지금 이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몸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기만 하면 몸은 다시 살아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의 몸을 다시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전 세계 노인의학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생명력 회복의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지금 체중이 빠지고 있는 분들도 몸을 다시 안정 궤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육을 지키는 식사. 둘째, 장 기능을 회복하는 소화 리듬. 셋째, 몸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생활 루틴.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근육을 지키는 식사로 단백질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노년기의 모든 건강 문제는 결국 근육 감소와 연결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주는 조직이 아니라 몸의 대사 면역 혈당 조절을 담당하는 생체의 가장 중요한 엔진입니다. 그런데 60 이후 근육은 자연적으로 줄어듭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을 거의 먹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르신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 빵 한 조각, 커피나 우유, 김치 한두 조각. 점심, 국물과 밥, 반찬 한두 가지 고기보다는 국과 김치 중심. 저녁, 죽이나 밥 조금, 가벼운 반찬. 여기에는 단백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몸은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필수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위해 자기 근육을 태웁니다. 그 결과 체중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백질은 체중 감소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먹거리입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하루에 얼마나 필요할까?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체중 70kg 기준 최소 55g에서 65g입니다. 이 양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계란 한 알은 6g, 두부 한 모는 15g, 생선 한 토막은 15g. 많은 분들이 계란 하나 먹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지금부터는 단백질이 소화 안 되는 분들을 위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요. 고기가 잘 안 넘어가요. 이럴 때 추천드리는 식재료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연두부, 계란찜, 생선조림. 부드럽게 넘어가고 장 부담이 적고 흡수율이 높습니다. 단백질이 부담될수록 식감이 부드러운 단백질로 바꾸면 몸은 훨씬 잘 받아들입니다. 둘째, 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소화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체중 감소가 장 기능 저하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장 기능 회복의 4가지 원칙은 총 4가지. 첫 번째, 식사 간격은 최소 4시간 유지. 위장이 회복할 시간을 줍니다. 두 번째, 식사 시간은 최소 15분 확보. 천천히 먹으면 위장이 덜 힘들어합니다. 세 번째, 식사 중 물 과다 섭취 금지. 물은 위산을 희석시켜 소화가 더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 식사 전 따뜻한 물 2~3모금. 장에 혈류를 보내 소화를 돕습니다. 이 4가지를 지킨다면 당신의 장 기능은 금방 회복됩니다. 저는 수십 편의 연구를 분석하며 시니어의 회복을 가장 빠르게 돕는 생활 루틴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3가지는 약이 아니지만 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첫 번째 루틴은 하루 15분 햇볕 쬐기입니다. 햇볕은 비타민 D를 만들어 근육과 뼈를 지켜주는 필수 재료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더 빠르게 줄고 체중 감소가 가속됩니다. 햇볕은 최고의 자연약입니다. 두 번째 루틴은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걷기는 근육을 유지하고 혈류를 개선하고 장 기능을 돕는 가장 안전한 운동입니다. 특히 하루 30분 정도의 빠르지 않은 걷기는 체중 감소 속도를 크게 늦춥니다. 세 번째 루틴은 물을 적절히 마시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수분 부족은 장 기능 저하, 변비, 피로, 근육 손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하루에 1리터 반만 마셔도 몸은 훨씬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체중 회복 루틴은 제가 실제 어르신들을 상담하며 효과가 가장 빨랐던 루틴만 모은 것입니다. 이걸 한 달만 해도 체중 감소가 멈추고 기력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아침 루틴은 기상 후 따뜻한 물 2~3모금, 햇볕 10분 쬐기, 단백질 위주의 가벼운 식사. 예를 들어 계란, 연두부, 고구마 소량을 드셔주세요. 점심 루틴은 생선 두부 중 한 가지 선택. 밥은 반 공기. 국보다는 구이나 조림 형태. 식사 후 천천히 10분 걷기. 저녁 루틴은 과식 금지.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단백질. 저염도 조리. 식후 따뜻한 물 2~3모금 마십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3가지 회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분은 3달 동안 체중이 4kg 가까이 빠졌습니다. 식욕이 없고
밤 냄새만 맡아도 속이 불편했습니다. 평소엔 활발했는데 그 시기에 유독 기운이 빠지고 앉았다가 일어설 때 숨이 찼습니다. 제가 그분께 가장 먼저 말씀드린 건 지금은 몸이 스스로를 유지할 힘이 부족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회복은 가능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알려드린 루틴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아침에 햇볕 10분, 계란찜과 연두부로 시작, 점심엔 생선 한 토막, 저녁엔 가벼운 두부조림, 하루 30분 걷기, 식사 간격 4시간 유지. 이 단순한 루틴으로 한 달 후 입맛이 돌아왔고 2달째부터 허벅지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달째 체중이 2kg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그냥 살이 빠져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몸이 나에게 보내던 마지막 경고였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이 한마디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82 남성으로 걷지 못하던 일상에서 다시 산책하는 삶 돌아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80을 넘기며 갑작스럽게 식사량이 줄고 한 달 만에 3kg 가까이 체중이 빠졌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유난히 빠졌고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던 건 집 앞 편의점까지도 걷기 어렵게 된 자신이었습니다. 몸을 살리는 핵심은 항상 근육과 장 기능입니다. 이분은 근육 회복 루틴을 가장 잘 실천한 분이었습니다. 연두부를 꾸준히 섭취하고 조금씩 강도를 올린 걷기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운동이 힘들면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배웠습니다. 2달 뒤 그분은 다시 편의점까지 걸어갔고 4달째엔 공원 산책을 즐기게 됐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살이 빠지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 말대로 살이 빠진 건 내 몸이 먼저 포기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걸 다시 살려낸 건 정말 작은 생활 습관들이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문항은 수많은 연구와 임상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시니어 체중 감소 체크리스트입니다. 다음 중 6가지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체중 감소 원인을 반드시 살피셔야 합니다. 첫째, 최근 한 달 동안 식욕이 줄었다. 밥맛이 떨어지고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 장 기능 저하나 기력 저하일 수 있습니다. 둘째, 체중이 한 달에 2kg 이상 빠졌다. 이건 절대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셋째, 입맛은 없지만 금방 배가 부른다. 위장 기능 저하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넷째, 걸을 때 다리가 힘이 없다. 허벅지가 가늘어졌다면 근육 손실이 진행 중입니다. 다섯째, 소화 속도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느리다. 식후 더부룩함이 계속되면 흡수율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째, 예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진다. 근육 감소와 대사 저하의 신호입니다. 이 6가지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체중 감소의 원인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몸은 거창한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을 더 크게 신뢰합니다. 따뜻한 물, 천천히 먹기, 걷기 30분, 햇볕 15분, 단백질 2번, 물 충분히 마시기. 이 작은 습관들이 근육이 회복되는 속도를 높이고 장 기능을 되살리고 체중 감소를 멈추게 합니다. 지금까지의 긴 이야기를 아주 짧게 정리하면 다음 4문장입니다. 첫째, 60 이후의 체중 감소는 몸의 구조 요청이다. 둘째, 체중 감소의 중심에는 근육 손실과 장 기능 저하가 있다. 셋째, 단백질 걷기 햇볕만 실천해도 체중 감소는 멈춘다. 넷째, 몸은 지금도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은 과거의 체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몸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며 스스로를 다시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몸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지금 그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셨습니다. 이제부터 체중 변화는 무심코 지나치는 숫자가 아니라 몸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내일 아침 체중계를 보게 된다면 단순한 측정이 아니라 몸과의 대화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몸은 더 나빠지지 않고 다시 좋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정보는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되찾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댓글에는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의 몸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조금의 실천과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 마음입니다.